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에 시행했던 국가직 구급공무원 공개 경쟁 임용시험 국어기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2019년도 국가직을 여러분들한테 해설지를 제공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문제 유형을 좀 보기 위한 거예요. 어디서 출제가 되고 있는지도 좀 보아야 되고,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하고 있느냐라는 걸 좀 보기 위해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1번부터 한번 보면요. 그 로마자 표기법이에요.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 것. 그래서 이걸 적용해라. 그래서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발음상 혼동이요. 그렇죠?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리 음자에 끊을 절자. 그러니까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발음의 단위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독도, 반구대, 독립문, 인왕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이 적용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이제 2번이긴 한데, 자, 그럼 왜 답이 2번이냐 한번 봅시다. 자, 로마자 표기법 제2항 붙임표 사용하는 이제 규정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반구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반구대 또는 방우대로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우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혼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라는 이 항의 규정이 적용된 단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방구대는 로마자 표기법 제6항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의 자연지물명, 문화재명에 해당을 해요. 근데 발음의 혼동이 생겼을 때 붙임표를 사용했다고 국립국어원은 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구대의 그 설명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선사시대 유적이에요. 국보 285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84호는 뭘까요? 네, 궁금하긴 해. 286호는 네. 자,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음상 혼동이 있을 때, 그죠? 자, 오답을 한번 봅시다. 독도라는 건데, 로마字표기 제6항을 한번 보면, 독도와 같은 자연 지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쓰고, 된소리 표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죠. 그죠? 뭐라고요? 자연 지물명이잖아요. 그죠? 독도는 섬이니까, 붙임표 없이 써라라는 겁니다. 자, 3번, 독립문. 자, 역시 6항인데, 독립문 이렇게 되죠. 하여튼 이제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 붙임표 없이 붙여 써라. 그래서 자음 사이의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그러니까 독립문은 비음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반영을 해라 라는 거면서 독립문을 적지 말고 독립문 요 발음 요 발음 있죠. 요거를 요렇게 표기를 해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로마자는 알파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쓰는 건데 독립문을 이렇게 독립문으로 적으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독립문이라고 발음하잖아요. 외국인이 물어봐요. 독립문 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독립문은 이쪽으로 가면 돼요. No, no. 독립문. 독립문. 이걸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자, 외국인들은요. 독립문과 독립문은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립문을 그대로 발음한 거하고 독립문이라고 의문의 변동을 적용한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독립문 발음하면 독립문이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독립문을 독립문이라고 읽지 않고 독립문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외국인들은 따로따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의사소통,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 독립문이라는 의문의 변동이 적용된 예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인들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한국인이 이야기했을 때 외국인이 알아들어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4번 인왕리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제 5항인데 도시, 군구, 읍면, 리동. 그래서 여기 리 보이죠? 리. 자, 행정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도시, 군구, 읍면, 리. 리로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고 붙임표 앞뒤에 일어나는 의문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자, 의문 변화는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왕리는 맞는 표기예요. 발음도 혼동을 했을 때 사용하는 붙임표의 예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붙임표를 넣어라. 리 앞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4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방우대로 읽을 수 있으니까. 이해됐죠? 자, 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다음 거는 이제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자, 그럼 중심 내용 주제예요. 그렇죠? 주제는 필자가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것,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것이 바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필자가 나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뭐야? 라는 거거든요. 두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읽고 판단하냐? 아니죠. 이걸 먼저 읽어야 돼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언문과 마찬가지로 언간의 실용 범위는 제약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언문이라는 것이 있고, 자, 언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다. 자,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해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졌다. 자, 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다.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지금 보면은 발신자, 수신자 한쪽이 여성이 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뭘 찾으라고요? 중심 내용을 찾으라. 핵심 내용을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중심 내용들은 보통 어디 있어요? 첫 문장 아니면 마지막 문장. 그렇죠? 자, 업무는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현실은 언간에도 적용된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업문이라는 거는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대요. 자, 그리고 언간에도 적용이 된대요. 이것만 읽고 바로 1번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모든 걸 아우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읽어봐야 돼요. 자, 언간 사용의 제약은 무엇보다 이것을 주고받는 사람의 성별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제약은 성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15세기 후반 이래로 숱한 언간이 현존하지만 남성 간에 주고받는 언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남성 간에는 한문 관찰이 오간 때문이나 남성이 공적인 영역을 독점했던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언문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과 상통한다. 결국 조선시대는 언간의 발신자, 수신자 어느 한쪽이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나와요? 4번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으로 켜졌다. 그러니까 이 성별 특징으로 인해서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2번이죠. 자, 그러나 이런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부녀자만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 16, 17세기 것만 하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을까지 거의 전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한문 관찰의 사대부 계층 이상의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언가는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였다고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성별에서 차이가 있고요. 여성이 관여를 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성별 특징에서 내간. 그러니까 내간 할 때 이 그 내자가요. 그 부녀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채.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 하여튼 부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쭉 읽어보면 결국에는 중심도 모두 다 아울러야 됩니다. 이 모든 걸 아우르고 하고자 하는 얘기. 결국에 필자가 오는 얘기는 얘예요. 성별에는 그 특징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가는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3번으로 가야 된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얘는 1문단.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2문단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 얘도 1문단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얘는 지금 2문단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 언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중심 내용,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쳐쓰기 방안이에요. 고쳐쓰는 거. 자, 그래서 고쳐쓰기 방안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고치는 게 아니죠. 얘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수학 성적은 참 좋고는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자, 판단해야 돼요.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그러니까 이 은이라는 것은 대조의 의미를 사용하거든요. 그럼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한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성적이 안 좋, 수학 성적은 좋군. 그러나 국어 성적 좋지 않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보조사 은을 주격조사 2로 바꿔야 한다. 한번 볼까요?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고 이렇게 했어요. 도라고 얘기했어. 그럼 뭐요? 둘 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보조사 은을 주격조사 2로 바꾸면 수학 성적이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고 라고 매끄럽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둘 다 좋다라는 거죠. 근데 수학 성적은 이라고 하는 순간 국어 성적은 나빠야 돼요. 왜냐면 얘가 대조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그럼 한번 볼까요? 얘가 지금 1번이죠. 1번. 1번 어디 갔어? 네, 여기. 자, 지금 이제 1번.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은을 한번 봅시다. 어떤 데 다른 것과 대조됨. 그쵸?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해서 대조되는 거.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대조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수학 성적도 좋고, 지금 보세요. 서술어. 좋고. 대조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2로 바꿔야 됩니다. 맞는 말. 자, 2번 한번 봅시다. 이거를 요거에다 이제 적용을 할 거예요. 직접 인용 다음으로 직접 인용이에요. 직접 인용의 특징은 뭐예요? 큰 따옴표. 자, 인용조사는 고가 아닐 라고. 그죠? 직접 인용격 조사는 라고. 간접 인용격 조사는 고입니다. 그러니까 난 학교에 안 가겠다 라고 말했다로 고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도 지금 보면 자, 2번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고 23번 뜻에 보면 종결하면 이런 것 따위에 붙어서 앞말이 간접 인용되는 말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 그죠? 나타나는 격조사다. 원래 말은 그대로 인용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큰 따옴표 있으면 라고예요. 여기 큰 따옴표 없죠? 고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3번 문제. 자, 어미 면서는 두 동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아니죠. 면서는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이거 틀렸네요. 동시성을 나타내죠. 그쵸?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본다. 동시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서 한번 봅시다. 자, 면서를 보면요. 이렇게 붙어서 두 가지 이상의 움직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겸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입니다. 그러니까 3번은 틀렸어요. 그쵸? 그래서 고로 바꿔 쓴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나에게 달려왔다. 고로 바꿔 쓰는 거 맞죠? 왜냐하면 멈추면서 나에게 달렸다가 안 맞아요. 멈추다와 달려오다는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고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동이 나타나지 못해. 이 설명이 틀린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진지한 연설로서 국민을 설득했다. 로서는 자결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수단을 나타내는 로서로 바꿔야 한다. 자, 로서와 로서. 지금 보면은, 얘는 이제 서고 얘는 된소리로 발음하죠. 된소리로 발음을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보통 굉장히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별로 좋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된소리는. 그쵸? 자, 그러면 된소리를 했을 때 이제 로서는 자격이니까 여기는 앞에 이제 어떤 우리 사람과 관련된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여기 이제 수단이 나올 겁니다. 로서는 수단이니까, 그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사물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과 사물을 비교해보면, 인간에게는 서를 쓰고, 사물에게는 썰을 쓴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해되죠? 왜냐면 인간이 사물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써보다는 서를, 그쵸? 쓰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면 4번 로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다. 교사로서, 사람이죠, 그쵸? 친구로서, 그쵸? 아버지, 딸로서, 다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로서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얘는 수단이나 도구죠. 얘는 원료, 쌀, 그쵸? 그 다음 말, 꿀, 대화, 이렇게 있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예문을 봤을 때, 자, 올해, 그쵸? 여기서도. 그래서 7번째가 시험을 치는 것이 이로써, 그쵸? 할 때 오늘로써,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은, 서를 쓰고요. 관련되지 않은 썰을, 그러니까 로서를 써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쵸? 자, 그렇게 해서 답은 3번. 이해됐나요? 제가 지금 사전에 있는 내용들 쭉 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보면.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이게 나왔는데, 얘네들도 보란 얘기예요. 얘네들도. 한 번쯤 계속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들을, 배경 지식에 좀 집어 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 번쯤 읽어보면 머릿속에 남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판단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것만 읽지 마시고 여기에 지금 1번도 있고 2번도 있어요. 그죠? 이거 다 읽어보시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있는 내용을 실어 놓은 겁니다. 다 읽어보세요. 제발 좀.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